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인기 있는 신고가 종목 위주로 탐색하며 중요한 자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신고가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며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귀찮아도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당연히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수가 더 상승해야 할지 아니면 좀 크게 조정이 나올지 그걸 맞추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악재에도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만약에 반응이 나온다면 이 시장이 반응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하면 됩니다. 대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장중에 보시면서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날은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약하다는 것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상관없지만 좀 오랜 시간 동안 최저지수 근처에서 거래가 되거나 반등도 시원하지 않고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시작지수도 못 지켜준다면 그날은 좀 매매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 최저지수에서 계속 놀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난 하락장처럼 계속 최저지수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위협적인 시장이며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좀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날은 매매를 피해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종목이 많아봤자 소용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시장을 기본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찾아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종목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어떤 화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매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매매할 종목들 전부 내가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자기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에 장 시작 전에 동시호가 상황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좀 오버스럽게 물량이 쌓이거나 시장이 좀 심상치가 않다 싶으면은 장 초반에 무리해서 매매하기보다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고서 한 타이밍 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린 케미칼이 역사적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마지막에 변동성이 꽤나 크게 나오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초가 출발한 다음에도 이런 음봉이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건 내가 오늘 감당하기 힘든 변동성이구나 생각하고서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이게 아니라 시초가 대비 1%에서 3% 정도까지 적당히 눌린 다음에 또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런 변동성이 또 나오게 된다면 내가 이거 잘못 들어갔을 때 한 방에 5%도 날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서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상한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시초가가 적당히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 KMH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저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상한가 닫힌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12시 반 정도 그리고 풀리지 않았으며 게다가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가는 이 고점인 36,100원입니다. 시초가가 얼마에 잡힐지는 모르지만 거리가 가까운 상태라면 주가가 밀리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분봉상 장대양봉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지 보고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크게 밀려버린다면 당연히 그걸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된다면 또 먹을 자리를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도 많은데 일단 거래량 많은 것 위주로 살펴보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없는 거 들어가 봤자 다른 종목에서 매매할 기회 비용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것보다는 좀 활발한 것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전 신고가가 16만 6천 원입니다. 딱 6천 원에서 마감을 했으며 시장 상황도 같이 봐야겠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16만 6천 원이며 5일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면 또 신고가 상태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신고가인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서 들어갈 생각은 없으며 삼성물산보다 지금 차트를 조금 더 읽기 쉬운 게 삼성전기랑 삼성중공업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올라주면은 좋겠지만 혹시나 이게 며칠 쉬어갈 때 진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지 그거를 이때처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봉 떴다가도 그 다음에 힘들게 뜰 수도 있어서 게다가 5일선까지 거리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5일선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이 삼성전기랑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차트는 예쁜 편입니다. 대응하기도 수월해서 잘못될 경우에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보면은 쌍용양해 이것도 중요한 자리가 둘째 날 고점 7,300원이라 생각합니다. 첫날 중요했던 자리가 고점 6,910원이었는데 이 자리를 이미 뚫어 주었으며 이 자리에서 멀어졌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7,300원입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주가가 장중에 잘 밀리지 않고서 이 근처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또 시간 지나가지고 또 순식간에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7,30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7,300원 밑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차피 이게 계속 오를 종목이라면 여기서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좀 힘들어질 거다 싶으면 이 5일선이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 대응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는 5만원, 이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을 가지고 또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 상태이며 지금 시장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단타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주들 뭐 삼성전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고점에 매수해서 단타로 수익을 낼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 면에서는 당연히 바이오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무작정 고점 추격 매수는 수익이 쉽게 나는 만큼 또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 때 먹지 단기간에 좀 급하게 수직으로 오른 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오버나잇을 잘 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거래 상위 보시면 이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 매매할 종목들은 널렸습니다. 이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그냥 간편하게 시초가, 시간의 거래, 종가와 고점 이거 세 개만 알고 있다면 이거 위에서 거래가 되었을 때 그날은 매수가 약간 더 강해서 장 초반에 변동성이 나온다는 뜻이고 이거 아래에서 거래가 된다면 매도가 조금 더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장 초반엔 구경만 하다가 그게 떨어지지 않고서 다시 이런 가격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또 반대로 생각해서 매도가 강한 줄 알았는데 매수가 강한 것이구나. 이렇게 계속 반대로 생각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먹을 자리가 생기지. 그냥 무조건 한 종목 잡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반등할 거다. 무조건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물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가 아니라 3조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중에 갭상승이 뜬다 하더라도 장중에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고 시초가를 못 지켜주게 된다면
뭐 갭상승만 뜬 다음에 줄줄 흘러내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며, 당연히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 뒷받침되면서 당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큼 그런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좀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당일 거래 대금 상위에도 올라가서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래 대금이 나오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상위 종목들 어떤 것이라도 동시효과 상황 보고서 우선순위 잡아서 매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종목 중에 이건 다 아실 것이고, 밑에 SCM 생명과학이 있는데 이것도 신고가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거리가 멀지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면 당연히 분봉상 집중하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호가창 상황에 따라서 급등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매매 영상을 올려드릴 때도 항상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고점과 거리가 좁혀진 상태의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는 초기에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초기에 잡지 못했다면, 상승 초기에 못 잡았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포기하거나 일단 쉬어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구간이 또 탄탄한지 보고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진자 1000명이 넘어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SY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4거래일 동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엄청 크게 변동은 없었고, 어쨌든 5일선을 지켜주면서 마감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에 금요일 시장에서 65만 주 쌓아놓고서 음봉이 떴는데 험매수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시작하고 나서도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 험매수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어차피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며, 또 재택근무나 다양한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ECS라는 종목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와 거리가 가까운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7,420원, 7,420원과 거리가 매우 가까운 상태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했는데 최근에 단일가가 풀리고 난 다음에 이때 차트가 무너졌는데도 한 방에 차트를 되살려 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볼품 없었지만 거래량 동반해서 다시 고점까지 올려놔서 또 신고가를 어떻게 뚫어줄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 시장에서 거래량이 좀 나온 다양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편도 아니고 차트가 우상향 중이 아니라서 따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잘 나갔던 종목들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신고가와 거리가 먼 상태라서 신고가와 가까운 종목들만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녹십자 랩셀 최근에 음봉을 바로 회복해 주었으며, 이것도 역시나 시초가가 얼마에 잡히고, 그리고 시간의 거래 종가와 고점과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종목들 고르라 하면은 지금 수십 개 넘게 고를 수가 있으며, 그 수십 개 종목들을 전부 다 공략하는 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자기 판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우선순위로 정한 종목이 반응이 나오지 않고 다른 것에서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 주식도 다 주는 만큼 먹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다 맞아떨어질 때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에 만족해야 되며,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서 반응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목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ECS 그리고 네고캠 바이오가 최근에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전 고점 보시면 71,600원인데 당연히 중요한 자리가 71,600원입니다. 이게 또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장중에 밀리지 않고서 71,600원을 확보해주면서 또 거래량 실리고 위로 호가창이 괜찮다 싶으면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에 비해서 매물대가 너무 가득 쌓여 있으면은 그날은 또 올려주기 힘들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 단위인 종목들은 거래량과 호가창을 비교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뭐 LG전자나 삼성중공업이나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지금 5일선과 가깝습니다. 5일선과 가까우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구간을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좀 지루했던 구간들을 돌파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일단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종가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었으며 어차피 이게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5일선만 보고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1%에서 길어야지 마이너스 3%입니다. 손절 범위도 3%가 아니라 한 5%, 10% 이렇게 커진다면 저는 그런 종목들은 잘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바로 신규주가 잡히는데 명신산업 두 배 뻥튀기라서 제가 아직 계획은 없지만 최근에 포인트 모바일이 계속 올라가면서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은 첫날엔 매매를 안 하지만 그 뒤에도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서 안정이 된다면 또 관심을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며칠 더 지켜보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고점과 거리가 좁혀졌을 때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종목들 보시다시피 매우 많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E&D라는 종목이 최근에 기관 수급과 함께 다시 고점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고점들 다 돌파했습니다. 최근 고점 28,750원. 이것도 상장 초기에 생각보다 강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저점 찍고 나서 15,000원에서 34,000원까지 두 배나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쭉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진정되고서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최근 고점이었던 28,750원이 되겠으며 거래량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1% 마감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자리가 28,750원입니다. 저거 깬다 하더라도 뭐 계속해서 지켜주게 된다면 또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구간 위에서 마감을 했고 이 종목 특성상 주포가 원하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올립니다. 장 마지막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순식간에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떨어진다면 당연히 매매를 안 하겠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 장중에 순식간에 거래량이 몰린다면은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겠지만 초기에 못 잡는다면 절대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당했는데 이렇게 잘못 따라 들어가다가 지독한 캔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좀 진정되었을 때 공략을 하거나 진짜 확신이 섰을 때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자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여기까지 분위기가 좋긴 했지만 이틀 동안 음봉이 뜬 상태입니다. 그리고 SCM 생명과학 이것도 거리가 좁혀진 상태며 이오플로우도 올라간 자리에서 크게 미끌리지 않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고 뭐 여기서 5일선 깨서 내려간다면 당연히 잡을 필요 없겠지만 내려가지 않고 계속 아래 꼬리 달면서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페스아커도 기관 수급과 함께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한 방으로 판단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E&D 같이 올라왔던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다행이겠지만 또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음봉이 바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보고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검색했을 때 아까 화면에서 보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겹칩니다. 종목들이 매우 많아서 이 많은 종목들을 혼자서 공략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이 많은 종목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좋은 종목 잘 선정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종목이 많아도 시장이 갑작스럽게 최저지수에서만 거래가 되면서 무너지게 된다면 잘 풀릴 종목도 안 풀리기 때문에
그냥 매매를 치는 게 좋습니다.